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서안찰이 상복을 입고 시호수에 도착하여 한문 밖에서 4번 읍하고 돌아갔다. 초상에 회사하는 것은 진실로 올바른 예절이 아니며 문 밖에서 4번 읍하고 돌아갔으니 더욱 근거할 데가 없는 예절이다. 그리고 복색은 최마가 아니고 연백을 사용했으며 굴관은 매우 높아서 거의 1척이나 되었다. 상장은 큰 대나무로 만들었는데 백포로 싸고 좌우에는 종이꽃을 매달았는데 길이는 4, 5척이나 되었다. 이것도 무엇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동지 성균 관사 정연창이 아뢰기를 신은 듣건대 성묘 안에 중국군 20여 명이 난입하였는데도 금지시키지 못하여 위판을 철거하여 옮기기까지 하였습니다. 합니다. 모독한 변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예조로 하여금 상의하여 위안례를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극히 미천한 자라도 공자를 승모할 줄을 아는데 중국인들은 하인들만 이처럼 버릇이 없을 뿐 아니라 제도까지도 공자를 높일 줄을 모르고 위판을 철거해버리고 들어가서 거처하여다. 중국에서 성교가 민멸된 것이 이와 같았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순신은 당패당한 뒤 떠돌아다니며 피란한 사람들을 수습하여 군병을 만들고 황폐한 곳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가까스로 물력을 자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많은 장관들이 내려와 그와 함께 진을 치고 있는데 모든 일에 우리의 물력은 헤아리지 않고 끊임없이 독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군병과 기계까지 점거하여 모든 사물을 자유를 처리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위관의 명령을 받고 있으니 그간의 징색의 패단과 난감한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육지로 군량을 운반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우리나라 주사의 군량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으니 조금 남아있던 군량마저도 머지않아 고갈될 것입니다. 신들은 이 점이 몹시 우려됩니다. 지형이 좋은 것을 구하여 서로 바라보이는 지역에 나누어 주둔하면서 기각의 형세를 구축한다면 밖으로는 웅장한 형세를 갖추고 안으로는 진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온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개의 유격과 함께 거처하고 있으니 이 일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회답하는 글에는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답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안에다가 본국의 수군은 한산도에서 패전한 이후로 선척과 기계를 모두 잃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군사도 해상의 어호와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수습하여 가까스로 모양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대인이 분부한 일체의 군기와 사이에 잘못되는 점이 있을까 염려된다. 한편으로는 신측하여 명대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답하소서. 그리고 이순신에게 하유하시어 모든 일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 시행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해원부원군 윤두스가 아뢰기를 신이 어제 동대했을 때 요즘 기무가 이미 변하여 시사가 염려스럽다고 상께서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감격한 나머지 목이 메어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상께서 이처럼 걱정하고 계시니 신은 죽고만 싶습니다. 분한 마음으로 가슴이 메이고 흐느껴져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잠자코 있다가 물러 나왔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어 끝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상대는 중국군뿐인데 우리 중국에도 물여우처럼 음흠한 소인이 있어 이와 같이 희롱하여 이를 망치려더니
우리나라 일이 끝내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은 형평상 그만둘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조금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볼 때 구차하게 목전에 급한 일만 처리하다 보면 혹 뒷날을 위한 생각에 어두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성을 비방하지 않을 수 없고 기이전에는 저축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군이 남하하고 있으니 마치 태산의 계란을 짓누르는 듯한 형세입니다만 승패는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해군할 때 조용히 돌아간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영은 때와 같은 변이라도 있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덕분에 강하는 무사 2천여 명이 몹시 용감하다고 합니다. 지금 다행히 그곳의 부사 이용순이 중후하여 의지할 만하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빈틈이 없으니 그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고 1인당 2명의 부인을 지급하여 당나라 때 이 포진이 택노에서 했던 것처럼 기계와 군량을 도와주소서. 만일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아침에 부르면 저녁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약속을 분명히 하여 1개월의 양식을 가지고 임시하여 들어와 호위케 한다면 뜻밖에 일어나는 환란을 방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을에는 출참, 쇠마, 마초 등의 일을 심우정이 부사로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체 감면하여 주어서 온 도민으로 하여금 오로지 조련에만 힘쓸 수 있게 해야 경성의 방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읍은 임진년 대란을 겪은 이후 곳곳의 관저가 고갈되어 조금도 남은 곡식이 없었습니다. 가부년 봄신이 양호 지역에 있으면서 부민들에게 2만석의 조세를 거두어서 배를 빌어 올려보내서 가급에 분치시켜 종자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읍에 비로소 관곡이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군의 군량을 공급하는 데 급해서 모두 정미로 만들어 경성으로 들여보내는데 명년의 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백성들이 굶주려 길거리에 쓰러질 것을 생각하니 애처롭습니다. 신이 일찍이 동궁을 모시고 홍주에서 오래 있었는데 그곳에는 민호가 매우 많았습니다. 목사 홍가시는 정사를 평이하게 하고 국사에 힘써 쇠마와 잡역을 면제해주고 그 대가로 2만석의 조세를 마련하였으니 배로 운송하여 각급에 나누어 주기를 지난 가보년의 고사처럼 하고 봄철 얼음이 풀릴 때 농민들에게 종자로 나누어 주면 국가가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가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것은 물론 이것이 기업의 저축이 될 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쳐도 그 계책이 늦은 것은 아니고 오랜 병에 지금부터라도 약숙 묵히는 일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군병에 관한 것은 사마에게 하문해야 하고 전곡에 관한 것은 호부에 하문해야 합니다. 일체의 기문은 모두 묘당에서 하고 있는데 신이 좁은 소견으로 감히 주제넘은 말씀을 드렸으니 이는 신의 의견이 오활하여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로 성상의 하교의 감격스러움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었사옵니다. 잘 살펴 조처하소서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자자를 살펴보건대 참으로 가상하다. 의논하여 조처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4일 정축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삼가 윤두수가 올린 차자를 보건대 경성에는 방비가 없을 수 없고 기전에는 저축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진단하는 두 가지는 참으로 깊은 생각입니다. 강화는 경성과 수십 리도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정예롭고 용맹한 병사도 많이 있으니 그들을 수습하여 조련시켜 위급할 때 들어와 호위하게 한다면 반드시 많은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심우정이 부사로 있을 때는 그 배는 출참, 쇠마, 마초 등의 역사를 일체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온 도내의 밀력이 조금은 여유가 있었고 조련하고 방수하는 일도 제법 두서가 있었습니다. 그 뒤 경계의 각 업이 한결같이 고갈됨으로 인하여 강화한 고을만 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다른 업과 똑같이 허다한 역사를 하게 하였으므로 다시 조련 등의 일에 힘이 미칠 여가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뜻을 경기 감사에게 하유하시어 강화의 역사를 면제해 주어 출참, 쇠마, 마초 등의 일에 모양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급히 윤두시 차자대로 시행하고 본부의 부사 이용순에게 전적으로 조련을 담당케 하여 위급한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홍제의 종자 이만석을 독려하여 선편으로 운송하는 것에 대한 것도 차자의 사연에 따라 충청도 감사에게 하유하여 헤아려 시행하게 하는 한편 이에 대해 먼저 치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요즘 외직에 있는 관원은 대체로 제수를 받았을 경우 부임지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이면 고의로 지체하여 기한을 넘겨 가지고 채차 당하곤 하니 그 정상이 몹시 증오스럽습니다. 전 목사 최염은 나주 목사에 제수되었으나 40일이 다 되도록 사언하지 않았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구하소서. 가평 군수 이 배달은 가까스로 살아남은 백성들에게 징령을 부과하여 원성이 자자하고 옥구 현감 유정립은 고을을 다스리는 꼴이 무상하여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온 경내가 유망하고 있으니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이 기사의 임무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근래 전혀 인재를 골라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기 신확은 늙고 용렬하여 익찬 홍운회는 거칠고 비루하니 채차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유격 허국위가 개첩을 보냈다. 대군이 현재 소집되어 조만간 징벌하러 나갈 것입니다. 곧 부산의 외적들을 소탕하고 개선하여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양무원이 참소를 당해 귀국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3군의 사기가 위축되었습니다. 대체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 장수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장수를 거느리는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주장하겠으며 누가 이 일을 통제하겠습니까? 이런 귀국의 안위와 우리 군사의 이해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분하여 팔을 걷어붙인 채 침식을 전폐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묘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왕께서는 조기에 도모하시어 스스로 근심을 끼치지 않게 하소서.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6일 김여 첫 번째 기사 상이 동작강 언덕까지 행행하며 도독 진인을 전별하면서 두 번 업하고 다리와 주례를 행하였다. 진인이 말하기를 배신들 중에 혹 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일체 군법으로 다스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신식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비변사에 이르러서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상이 진인과 두 번 읍하고 물러나와서 환궁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6일 김여 두 번째 기사 허유격이 말하기를 경리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당연히 상본할 것이니 그대의 국왕도 급히 주문해야 할 것이다. 그대 나라의 민정이 이와 같고 게다가 양경리는 그대 나라의 일을 잘 알고 있지만 새로 나오는 경리는 필시 그만은 못할 것이니 국왕은 속히 주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최권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유 제독의 아문에 가서 들었는데 어제 제독이 출입할 때 방민들이 경리가 유임하게 해달라고 청하니 제독이 크게 노하여 꾸짖기를 경리는 집에 초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관직을 그만두지 않고 왔으니 죄가 하나요. 도산의 싸움에서 황상을 속였으니 죄가 둘이다. 하고 또 앞으로 경리와 교대하여 올 사람은 필시 양 경리보다 나을 것이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굳이 유임시키기를 청하는가 하였습니다.
제독은 있는 힘을 다하여 경리의 주의를 꾸며대면서 조금도 끄리낌 없이 큰 소리로 꾸짖어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의 격리를 위해서 신리한다는 말을 듣고 몹시 성을 냈습니다. 요즘 성을 내고 질책하는 것은 필시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본 6월 26일 강가에서 진 도독을 전별할 때 도독이 나는 천조에서 명을 받아 수군을 총령하고 있으니 주사와 변장들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배신들 중에 홍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일체 군법으로 다스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 뜻을 남쪽에 있는 장사들에게도 특별히 신칙하시면서 상께서 분부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어 정문에 정교하시기를 이름 없이 중요한 일이니 비변사에 이뤄서 의논하여 조처하라는 뜻으로 정교하셨습니다. 중국 장수가 아군과 함께 거처하여 방해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어렵고 쉬운 것을 막론하고 독촉이 성화 같고 심지어는 중요한 시기를 당하여 대처할 때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여 우리의 뜻이 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세울 만한 것에는 아군으로 하여금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번번이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지난 나라의 일은 사사건건 이와 같았습니다. 더구나 수군의 경우는 모두 새로 유량하는 백성들을 어렵게 모아 구성하였는데 지금 허다한 중국 장수들이 진중에 내려가서 절제를 핑계로 엄격하고 다급하게 처치한다면 다시 흩어져 버릴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반사 남복 흥에게 듣건대 제독이 우리나라의 군병을 직접 거느리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말대로 된다면 이 일은 더욱 어렵게 되어 통제사 이하는 모두 군사는 장수로 전락하고 말 것이므로 이번의 거조를 신들은 몹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세는 이와 같은데 분부하신 말씀이 또 저와 같으니 형편이 어렵다고 거절하고 싶으나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 제독의 개첩에 대해 아직까지 회답을 보내지 않았으니 당연히 본국의 수군은 당패한 나머지 제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그간의 기계와 선척도 힘이 모자라 많이 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절들은 모두 해변의 어호와 여염의 백도들로 훈련이 되지 않아서 대인의 신산에 따라 지휘하는데 일일이 합당하게 하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그러나 분부하신 사이대로 다시 신칙하고 통제사 이순신, 경상 우수사 이순신, 전라 우수사 안위, 충청수사 오엉태 등에게 각각 부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소속 군병을 단속케 하여 모든 군기와 대사를 대인의 분부대로 따르고 감히 태만히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회첩을 하시고 또 이러한 뜻으로 별도로 유서를 마련하여 수군의 제장들에게 하송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준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시면 설령 제독이 직접 군병을 통솔하려고 하더라도 제장들은 아마도 이해할 것입니다. 대체로 중국 장수들을 접대하는 일은 끝이 없어서 시일이 지날수록 사사건건 더욱 대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대 등에 대한 모든 일을 미리 조치하여 준비하고 주선하여 저들의 환심을 잃지 않아야 서로 협동하여 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도 별도로 통제사와 본도의 감사에게 하유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어사 진효에게 보낸 회첩은 다음과 같다. 근래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맛비가 계속되는데 대인의 근황은 어떠하십니까? 우르르 사모하는 마음 가히 없었는데 갑자기 멀리 하국에 내려진 대인의 해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인께서는 멀리 있으면서 이런 좋은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붕의를 대하지는 못하였으니 친절히 깨우쳐 주시어 귀의할 곳이 있게 하였으니 몹시 감격스럽습니다. 돌아보건대 우리나라는 천조의 우로와 같은 은택과 소국을 사랑하는 인자함에 힘입어 임금은 사직을 보존하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유지해 온 지가 지금까지 200여 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번성해진 백성들이 축적된 재화는 어느 것 하나도 소방이 각각 사사로이 이룬 것이 아니고 실로 천족에서 성취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곡은 지금 하늘의 주의를 얻은 탓으로 섬 오랑캐들이 난리를 일으켜 더없이 참혹한 병화를 당했습니다. 저 역적들의 괴수인 평수길은 먼저는 길을 빌리자는 것으로 핑계를 삼아 7도를 유린하였고 뒤에는 강화를 한답시고 전쟁을 늦추어다가 기회를 틈타 다시 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병이 간신히 유지하여 금일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천조에서 구원해준 덕분입니다. 지난해 가을 적장 행장은 한산도의 수군을 습격하여 격파하고 이어 남원으로 진격하여 천병 3천여 명을 사살했으며 계속해서 청정이 대군을 이끌고 뒤따라 호야에 합하여 흉봉이 이미 직선까지 접근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때 천병이 적의 진출을 차단하였으므로 도성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황상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소방은 틀림없이 재차 잿더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불국은 병난이 일어난 뒤로 더욱 쇠약해졌으며 군사는 단약하고 군량은 고갈되어 스스로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황상께서 수력 10만의 군사를 일으키고 해마다 70만석의 군량을 보내어 우리 소방을 지키도록 하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대인께서 풍헌의 중임을 맡아서 제장을 감독하게 되었으니 소방이 재생할 수 있는 길은 모두 대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불국과 가까스로 살아남은 백성들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 소방은 산과 바다 사이에 끼고 있어 산림과 천택이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세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2번씩이나 외적에게 분탕질을 당하여 창고는 바로 비로 쓸어버린 듯이 텅 비어있고 민간에 비축된 것마저도 모두 떨어져 소방의 백료와 군사들의 식량이 떨어진 지가 이미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겨울 경리 도잘원이 경상도 서로에 6만석을 준비하여 2개월간의 양료를 사용케 하라고 하기에 불국이 배신을 보내어 9만 여석을 모아두게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대군이 돌아가는 데에는 가는 데의 비용으로 이미 3분의 2를 썼고 봄부터 지금까지 동중서 세로에 나눠 주둔하고 있는 관병에게 공급하느라 거의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천주에서 내려진 군량은 아직 운반되지 않았고 이번 겨울 여러 배신들이 공사간에 묵은 곡식을 모두 독촉해 모아서 군전에 보냈기 때문에 곡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양맥을 모두 거두었기 때문에 출곡만을 고대하면서 항시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운이 계속되지 않아 주의하러 애태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인께서 가르침을 주시어 보여주신 뜻도 매우 정령했습니다. 불국이 어찌 황상의 전고에 없었던 보살핌을 모르겠으며 신민들이 어찌 황상께서 베푸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깊은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천조에서 10여만의 군사를 일으키고 10만석의 곡식을 보내어 소방을 구원해 주었는데 소방의 상하가 어찌 감히 그 곡식을 사사로이 하여 대군의 군량이 떨어진 것을 좌시하고만 있겠습니까? 더구나 대군이 아침에 철수하면 소방은 저녁에 망하고 대군이 저녁에 철수하면 소방은 다음날 아침에 망할 터인데 소방이 어찌 조석간에 망할 것을 생각지 않겠으며 태평스럽게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노력하려고 해도 힘이 미치지 못하고 불고군이 이 점을 크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불고군 마땅히 모든 신하들을 신측하여 있는 힘을 다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하고 감히 경홀히 하지 말게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대인께서는 불쌍히 여겨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소방을 구원해 주시어 소방으로 하여금 깊이 의뢰할 곳이 있게 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헤어진 지가 오래지 않았으나 그리워하는 마음 더욱 간절하여 날마다 동정하여 고운 일을 보게 되기를 기다립니다. 부슬자만이 생각이 다하여 끝 계속 잊지 못하겠습니다. 양착하기를 바랍니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이 더 경의하래기를
두 통판이 양 안찰과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눈 뒤에 신을 불러 천조에서 많은 관인원들이 나왔으나 양야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를 주관하는 사람이 다시어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양야가 참소를 당해 돌아가게 되니 이를 주관하는 각 관원들이 모두 마음이 해이해져 서로 다투어 병이 있다고 고하고 돌아가려 한다 하였으며, 양 안찰은 양야가 돌아가면 나도 여기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국왕은 속히 상본하고 통쾌하게 설파하여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기회를 놓친다면 수진, 장의 같은 변설과 가의, 동중서 같은 문장이 있더라도 모두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지금 황상께서는 정사를 보지 않으시어 백관들이 면조하지 못하고 있다. 귀국에서 실상을 분명하게 진단한다면 중간에서 공론이 다시 일어나 자연이 뒤집히게 될 것이다. 천조의 문무 관원들은 본래 채통이 있는데 유도부가 감히 윗사람과 불화하여 자기 군병으로 하여금 양야의 하인을 구타하여 욕보이게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사체인가. 황사께서 성지로 경리에게 굳게 책임지었다면 그가 자연 이와 같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양야가 요동에 있을 때 유제독이 군병의 수를 속여 월언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일행의 수레가 너무 많다고 양야가 참조해서 유제독의 계급이 강등되었으니 그가 앙심을 품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큰일이 앞에 당해 있으니 어찌 국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몹시 매우 마음 아프게 여기는 것은 이로부터 군병을 단속하는 장수가 없어서 귀국이 더욱 해를 받게 될까 하는 점이다. 과관이 조만간 정응태를 대동하고 나올 것인데 의주에서부터 경기의 열읍에 이르기까지 각처의 백성들이 함께 양도야가 지성으로 기획한 실상을 호소한다면 공론이 절로 밝아질 것이다 하기에 신이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8일엔 신사 두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 신들이 여관을 통해서 듣건대 유제독이 요즘 배신이 즉시 와서 뵙고 제반일을 의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성내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가 세자와 배신이 동행할 것을 이자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회답이 없다. 나는 천조의 장관이지 조선국의 배신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나를 대접하는가. 유성룡과 이 원익에게 전하여 그 연유를 묻겠다고 하였다 하니 신들은 미안스러운 마음 가눌 수가 없습니다. 마침 이 덕경도 왔기에 병조 판서와 호조 판서 등이 함께 제독의 야문에 나아가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독이 내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날 것을 허락하였는데 차를 3차례나 돌렸고 분위기도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대화를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맨 나중에 번국의 자문을 올리니 제독은 하인을 시켜 접수케 하고는 뜯어보지도 않고 안에 가져다 두게 하였습니다. 이어 내가 세자와 배신이 동행하도록 요청한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세자와 대배신이 동행하게 하는 등의 일에 모두 성익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적중해서 듣더라도 필시 천조의 대관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또 조선의 세자도 와서 형세가 매우 성대하니 이번은 전일에 비교할 수 없다 하여 반드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중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도망하여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즉시 면사처벌을 발급하여 편의에 따라 약탈 없이 편히 지내게 하면 인심을 흥기시킬 수 있어 반드시 크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요청한 것뿐이다. 천지신명이 나의 마음을 내려다보고 있듯이 결코 다른 뜻은 없다. 지난날 나와 양 안찰이 이 일에 대하여 의논했는데 안찰은 본국은 의심을 잘하니 필시 마귀, 동일원, 양제독과 길을 나누어 3곳에서 거처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자와 배신을 한 곳에만 보낼 수 있겠는가 할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렇지 않다. 마공은 연세가 나의 형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말하더라도 동제독과 함께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들은 모두 연세가 많은 사람들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일은 의당 나 혼자서 해야 할 것이니 이러한 이유로 핑계 삼을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본국이 정말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황공하여 감히 자문에 적지 못했다. 대저 노이아의 분부는 소방을 위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더구나 전에 세자와 배신이 노이아를 따라 전라도 경상도 사이에 있었는데 어찌 지금만 어렵게 여겨 명을 따르지 않겠는가? 남쪽 지방의 사세가 전에 비해 매우 달라져서 물력이 이미 고갈되었고 군량이 넉넉하지 못해서 천병의 지공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데에도 계속 여대계가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그리고 세자의 행차는 배신들과 달라서 반드시 종사관과 위사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지공보다 더 많이 추가해야 하는데 지금은 같은 상황에서는 장만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세자께서는 난리가 일어난 뒤로 먼 길을 다 돌아다님으로 인하여 호흡이 불편해졌고 매년 여름철이 되면 질병이 많이 아리함으로 이처럼 일기가 거칠고 무더운 철에 거동하시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것은 국본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군신들이 모두 멀리 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이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노약께서 소방을 한 집안같이 여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운 곡절을 제가 성의를 다해 아뢰는 것이다 하니 제독의 사색이 상당히 사나워지면서 본국은 인심이 해이해지고 정신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로서 말한다면 이런 큰일을 당하여 국왕도 오히려 진정해야 마땅한 일인데 하물며 왕자이겠는가 하기에 신들이 앞에서 한 말로 다시 간곡히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제독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왕자가 가든 말든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사세가 그와 같다면 그만두라. 대체로 왕자와 배신이 간다고 하더라도 군량이 부족하면 성사시킬 수 없을 것이고 가지 않더라도 군량이 풍족하면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군은 모두 2만 명인데 전라도에 원래 주둔하고 있던 군사와 합치면 모두 2만 5천 명이 된다. 7월의 군량은 계산하지 않더라도 8월부터 9월, 10월까지는 3개월의 군량이 마련된다면 일은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금년에 결판을 내지 못한다면 명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하고 또 진제독은 연루와 일을 주관할 수가 없다. 전에 그와 같이 일을 의논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강진과 남의 사이에 영세한 적들을 무찌러 사로잡아 자신의 공으로 삼으려고만 할 뿐 큰 일을 계획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했었다 하고 또 아군은 이달 29일부터 출발하여 사유교, 왕유교, 조부총이 차례로 출발할 것이니 말과 마부 및 선척을 미리 정제하여 대기토록 하라. 그리고 성을 공격하자면 기계를 사용해야 하므로 목공과 철공을 많이 데리고 가려 하니 이들도 정제하여 대기시켜 달라 하고 또 묻기를 전주에서 해변까지의 거리는 몇이나 되는가 하게 신들이 50여리가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제독이 여기에서 해로를 전주까지 통할 수 있는가 하고 묻기에 통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이면 도착할 수 있겠느냐고 묻기에 바람에 따라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제독이 말과 마부가 매우 많다. 군중에 사용되는 화기는 각 진영에서 빈배 2척씩을 준비하여 놓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운반할 것이다 하고 또 형 군무는 현재 봉황성에 있으면서 요동에 가서 행장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행장이 온다면 조만간 왕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진어사와 정찬획도 올 것이고 양경리는 이미 출발하였다. 추문관 4명을 의망하여 입주하였는데 아직까지 성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작별하고 물러나오려는데 제독이 상의할 일이 있으면 계속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세자의 행차를 중지하는 일은 다행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분부한 말과 마부, 선척, 장력 등의 일은 해조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게 하여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으니 그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